제가 뭐 혹시 뭐 엔비디아 관계자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엔비디아가 이게 기술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 없어서 안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좋은 엔진을 좀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강민석입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내용을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2024년이죠. 2024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그 이번 CES 2025에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이 뭐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의 기술 과연 로봇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엔비디아는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요. 뭐 제가 네, 엔비디아는 원래 엔비디아의 그 모태가 뭔지 아세요? 아, 모릅니다. 모태 회사가 그 부두라는 그래픽 카드 아세요? 부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부두가 네. 원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부두가 엔비디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네. 게임할 때 많이 썼죠 옛날에. 부도 없으면 네. 게임해. 그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네. 올해 이제 CES에서도 이제 뭐 저번에 이제 CES 편에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젠슨 황이 나와서 뭔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CES에서 발표된 엔비디아 기술 중에 이제 로봇 산업이랑 이제 좀 뭔가 연관을 네. 지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무엇이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들이. 어렵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엔비디아 자체가 어떤 뭐 인공지능 그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뭐 물론 아니고 이제 그 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도체 그래픽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연산 장치 혹은 더 나가면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어쨌건 이게 그 딥러닝이라는 프로세스를 연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 장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딥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펑션, 뭐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게 없으면 연산을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따지면 CPU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뭐 주가가 좀 오르고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엔비디아의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분명히 뭐 딥러닝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제어 기술이든 이런 게 될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엔비디아 기술 자체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내용 중에 이제 옴니버스 클라우드 뭐 이런 내용을 예.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코스모스 뭐 이런 네네네. 내용도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봐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찾아봤는데 좀 뭔가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옴니버스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쓰던 거예요. 옛날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아이작 심, 네. 뭐 아이작 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옴니버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옴니버스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상 우리 세계를 디지털 상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련의 도구들인데, 엔비디아가 원래는 전신 자체가 이제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픽 처리를 아주 잘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줘서 정말 실사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해준다까지가 이제 옴니버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작 심,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용 시뮬레이터라고 알고 있는 아이작 심은 여기에 좀 이제 어떤 뭐 다이나믹스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까지 해서 시뮬레이터라고 했고, 요새는 요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아이작 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써줄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나와서 어떤 그런 물리 환경 기반의 딥러닝 펑션을 하기 위한 학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진 상태고, 뭐 이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이 코스모스였어요. 지금 너무 멋지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름도 멋있네요. 이름 무슨
평행 세계 거의 무슨 평행 세계를 만들어준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은 게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찾은 거에 의하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코스모스는 어떤 지금 공개된 거는 딥러닝 모델이에요. 딥러닝 펑션이고 여기에 입력으로 우리가 자연어로 이제 입력을 줄 수가 있고 이거의 출력으로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되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 자체는 물리 세계를 갖다가 창조할 수 있는 약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뭐 저는 뭐가 나오는지 너무 잘 모르겠잖아요. 세계를 창조한다는데 이게 뭐가 나오나 해서 원래는 이게 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임포팅돼서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월드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주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걸어가다가 뭐 어떻게 하는 뭐를 갖다 해줘 그러면은 그게 동영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사실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정도거든요. 혹시 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시간이 너무 정말 짧은 시간에 한번 찾아본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젠슨 왕이 로보틱스랑 뭐 쓰고 뭐 옴니버스랑 코스모스랑 융합하면 뭐 매직이 되네 어쩌네 뭐 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벙쪘어요. 이 뭐지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테크니컬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지금 이 코스모스라는 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상황인지에 대한 학습.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뭐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가 뭐 실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 엔진을 써서 건물을 무너지는 상황 어떻게 무너지는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된 동영상이 나오면은 그 영상 데이터를 뭐 어떤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 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판단을 하게 만들게 한다든지 요런 데 쓰게 하거나 사실 로봇보다는 제가 그 기억하는 게 맞으면 이렇게 자율주행 차 같은 거 이런 거에 학습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없으니 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 그 영상 데이터를 결국은 학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사실 저희 같은 로봇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더 다른 거였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게 맞다면은 일단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럼 뭐 로봇 쪽이랑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아직은 좀 뭐 크게 뭔가 없네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로보틱스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로봇 전반적으로는 어쨌건 상황에 대한 인지는 어떤 뭐 휴머노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로보틱스의 영역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웠을 뿐인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조금 이제 리얼 환경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를 뭐 코스모스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전에도 원래 아이작 심이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이작 심을 썼는데 이게 단점이 조금 느려요. 느리고 문제도 좀 솔직히 문제가 좀 많아요. 그쵸, 잠버그도 무진장 많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혹시 이해한 거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아이작 심을 이제 많이 트라이 했었잖아요. 네, 트라이 했었죠. 근데 막 비싼 그래픽 카드 달고 했는데 이게 막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사실은 이건 좀 홍보가 될 수도 있지만 민트로봇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가상 제어 그 기반의 것들이 지금 좀 좋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사실성이 떨어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아이작심 같은 걸 쓰고 싶었는데 그거를 조금 좀 라이트하게 아니면은 좀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뭔가 같이 좀 잘 부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엔비디아에서 좀 발전된 그런 도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제가 뭐 혹시 뭐 엔비디아 관계자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또 어제 업체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업체 하나를 만났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가상 환경 기반의 이제 검증, 시뮬레이션 검증을 주로 하시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엔진을 쓰시냐면 유니티 기반 엔진을 쓰시더라고요. 유니티 기반 엔진을 쓰는데 이 유니티
유니티에서 가지고 있는 피직스 이제 물리 엔진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저는 사실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건 피직스 X라든지 저희 로봇계에서 쓰는 거는 사실적인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니티께 그런지 아닌지 일단 모르겠고 제가 여쭤봤어요. 대규모 되냐고. 근데 유니티는 그게 분산 처리로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연산하는 컴퓨터를 갖다 서버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좀 대규모를 돌릴 때는 그 안에서 연산해서 보여지는 것만 한 화면에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리니지 같은 거죠. 사실 그 10,000명이 뭐 공성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근데 그래도- 어쨌건 한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게 기술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 없어서 안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좋은 엔진을 좀 리얼타임 이제 저희는 그 리얼타임 그게 주의자들이 제일,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에 되게 민감한 단어여가지고 이 리얼타임 안에서 좀 돌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예, 그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예. 그게 혹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유니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경쟁사인 뭐 언리얼 엔진 쪽에서 예. 같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유니티도 지금 뭐 일단 된다고 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피직스 엔진이 얼마나 사실적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유니티라는 거의 태생 자체가 게임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용 물리 엔진과 로보틱스용 물리 엔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왠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로봇 쪽에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리얼타임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리얼타임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걸 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쨌건 저 네.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제 코스모스 이번에 이제 발표한 코스모스와 같은 AI 생태계가 앞으로 로봇 개발에 미칠 좀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 어플리케이션 탄생의 가속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로봇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로봇의 어려움이 비싸잖아요. 비싸서 뭐 해보기 어려웠던 어려움들은 맞아요. 로봇계에 있는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가격 떨어지고 근데 이제 학습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까지도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하나 사서 뭐 사실 뭐 협동도 뭐 하나에 4,000만 원씩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스모스가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하는 게 맞다면은 결국은 물리 환경과 거의 뭐 99% 동일한 환경에서 로봇을 쉽게 그러니까 로봇과 로봇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이 환경들 인바이러먼트를 쉽게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로봇을 안 사고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 환경 안에서 학습시키든 만들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해볼 수 있는 게 될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게 로봇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혹은 다양한 로봇 회사, 그러니까 로봇 시스템 회사, 이제 컨슈머 레벨 프로덕트의 회사들의 탄생을 좀 촉진시켜서 결국 로봇 산업 생태계가 좀 잘 돌아가고 이제 어떤 성장, 이제 그 산업적인 성장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댄스랑의 이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그걸 뭐 제가 어떨까요? 어떻게 합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고. 글쎄 제가 젠슨하기면 은퇴할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더 뭘 뭐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뭔가를 엄청 이룬다는 것과 거기서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뭐 왕관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결국은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젠슨왕의 인기 그리고 현재 여러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현석 대표님도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설 연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젠슨 황이 옛날에 인터뷰에서 진짜 뭐 이제 뭐 자기도 이 회사를 설계할 때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뭐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이만큼의 정교하고 힘든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